너무 갑질 아닌가요?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확인 서명을 받아와라.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줬다. 네.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켰다. 원래는 퇴근하면 이제 다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뭔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1위로 직장 상사를 꼽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사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이게 이제 10개국에 있는 직장인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9%의 직장인이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직장 상사를 뽑았다.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네, 이게 배우자랑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였다. 스트레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 외의 다른 생활, 뭐 일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뭐 다른 정신건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받는 압박 등 부정적인 정신 환경이 가정생활에 일단 71% 영향을 미쳤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고 일상생활 64%, 그러니까 자기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네. 거죠.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원래는 퇴근하면 이제 다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뭔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맞습니다. 가족들한테도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국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국내에도 사실 사례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또 없겠죠.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좀 격한 사례이긴 하지만 네네. 그 최근에 보도된 사례들을 보면 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 전국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쪽의 기획 감독을 했어요. 네. 이게 왜 했냐면 지난해에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 신입 여직원한테 첫 출근을 하자마자 밥 짓기, 맞아요. 빨래 이런 이슈가 거를 됐었죠. 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밥당번. 이제 그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기획 감독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예. 지각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확인 서명을 받아와라. 그리고 뭐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줬다. 네.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켰다. 뭐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분석 보고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보면 행위자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직장 상사. 네, 예. 대답한 사람들이 36.8%.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그 근로기준법 법 조항이 있긴 예,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좀 모호하죠? 네, 여기서 가장 이제 모호한 부분은 예. 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 맞아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었다 이건데 네. 그건 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가 선을 넘는 거인지에 대해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네. 판단의 그 기준이 다 달라질 네. 수가 있기 뭘 때문에 이런 것 갖고 그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건 있죠.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같은 사안인데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네, 있으니까 약간 가벼운 뭐 농담. 욕설을 했는데 네. 그게 용인이 어떤 사람은 뭐 그쵸. 이게 친근한 표시라고 네. 생각해요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모멸감을 느낄 저는 수도 살면서 있고. 한 번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모멸감을 네. 느끼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자, 요즘에는 또 꼰대 안 되기, 혹시 내가 꼰대인가? 이런 질문도 저는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후배가 생기다 보니까 부하 직원이나 후배의 눈치를 보는 상사들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후배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예. 있고 최근엔 또 이제 MZ세대에 대한 이슈가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 꼭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것만이 그 아니라? 괴롭힘으로 판단이 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하급자가 있습니다. 상급자를 네, 그 올해 그런 판단이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 중노위에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그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괴롭힌 건에 대해서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선배 나가세요 뭐 이런 뭐 피켓팅을 그런 거였죠. 했다는. 예. 현수막을 거치하거나 네. 그다음에 뭐 홍보물을 이렇게 뿌린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되게 강한 이제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로부터 2개월 출근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부하 직원이 이게 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를 신청했는데 예. 아니 그거는 정당한 징계입니다. 네. 이렇게 괴롭힘이 판단을 했습니다. 맞다라고 판단을 한 네. 거네요. 그래서 그 코멘트를 보면 예. 비록 하급자라고 해도 수적으로 다수라고 한다면 네. 직장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위라고 표현한 거지 이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다라고 그쵸.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 예. 아니잖아요. 그 상황상 우위에 따라서 맞습니다. 판단을 한다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우위가 인정이 되면 그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선배는 혹시 뭐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팁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인으로서 저도 팁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공교롭게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관련된 기획 기사를 하나 썼어요. 맞습니다. 네, 조용한 퇴사라는 네. 제목으로 기획이 나갔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사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 그 조용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네. 뭐 상사로부터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소위 이제 라떼라 그러죠. 라떼 네. 토크를 듣고 분노해서 퇴사를 했다던가 뭐 자신보다 일을 덜 하는 반면에 급여는 더 많이 가져가면 의욕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음악들을 했다는 걸 보고 확실히 이게 직급이나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어떤 공정한 좀 보상 체계를 세우고 그렇죠. 네,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런 체계를 좀 세우면 장기적으로도 직장인들이 더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장 상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안녕하신지 궁금한데요. 정년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버티는 노하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